네, 이젠 지금 주목할 만한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기업들, 투자 전략까지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화제의 종목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국내 기업 최대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겠다 밝히면서 주가가 출렁였는데요. 장영환 전문가님, 이 이슈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네. 하나에어로 스페이스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죠.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아마 입이 떡 벌어지실 정도로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3.6조 규모의 이제 유상증자 때문에 13%의 주가 급락이 있었고 시총은 4조 정도 증발했다고 이제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부채 이자 비용까지 회사채보다는 이제 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유증을 선택한 걸로 보이는데 이 유증의 자금은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어떻게 밝혔냐면 시설 자금 1조 2천억과 타법인 취득 자금 2조 4천억으로 밝혔습니다. 유증을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주주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많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자, 그러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주주의 이익을 해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유럽 등 러우 전쟁의 종식 때문에 유럽의 방산 수주가 본격적으로 시장되는 정말 물 들어오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의 무기 수출 공장은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생산량을 단기간 내에 높이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선제적으로 폴란드에 공장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럽 다른 지역에 시설 투자를 병행하면서 막대한 자금을 이때 적시에 투입을 해야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한화의 유보 자금이 뭐 1조 3천억이 있고 또는 현금성 예금 같은 것도 뭐 1조 6천억이 있어서 2.9억이 있는데 왜 굳이 유증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 적시성 때문에 그런데요. 네. 1.3조의 내부 유보금이 있고 미래 현실화될 매출 증가금을 고려해서 선제적인 결정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매년 돈이 2조, 4조씩 이렇게 돈을 벌 확률이나 현실성은 높지만 그걸 미리 이제 시설 자금을 시설을 짓고 공장을 짓고 해서 그 반영되는 어떤 수주 전략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수주를 받기 위해서 선제적인 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 증가가 확실하다는 어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를 위한 준비라고 판단을 하시면 단기적인 어떤 이 주가 하락에 대해서는 주주분들이 아마 양해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 후에 나온 후속 조치가 경영진들의 자사주 매입입니다. 그렇죠. 48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이런 소식 때문에 급한 불은 좀 껐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이 회사의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유증을 할 때는 대부분의 이제 경영진들이 많이 자사주를 산다든지 아니면 이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장에서 산다는 아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총 금액이 48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거기 대표 3명이 뭐 13억, 8억, 9억 뭐 이런 식으로 사지만 그게 이제 어떤 강력한 제스처는 될 수 있지만 삼성 SDI나 뭐 고려아연이 유증을 했던 것과는 이게 차원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년 동안의 어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차트를 본다면 뭐 입이 떡 벌어지게 뭐 두 배, 세 배도 아니고 거의 10배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들도 아마 상당한 혜택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뉴스에서 나오는 유증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경영진들이 두 발 벗고 나선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짧게 이제 추후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 보시는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전략적인 부분도 좀 들여다보죠.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지만 이게 너무 올랐어요. 여러분들이 한 4, 5년 정도의 주가 차트를 일봉 차트도 물론 보시겠지만 4, 5년이나 뭐 한 10년 정도의 월봉 차트를 보면 이걸 어디 시점에 편승을 해서 들어가야 될까라는 어떤 기술적인 차트 분석도 통하지 않는 그런 강력하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걸 어떤 식으로 매집을 하고 이런 조선업 앞으로 실적이 현실화되는 그런 것과 맞추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진입 전략을 세워드리고 싶은데 지금 들어가는 것 또한 역시 부담감이
철강 업종만큼 크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조금씩 다운이 될 때마다 이 고수회전 방송을 보시고 어느 정도 이제 그 가격이 저는 하락한 다음에 역시 분할 매수하는 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차익 매물이 나온다든지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포트에 담아두시는 전략을 권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첫 번째 화제 기업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기업은 어디일까요? 자, 준비된 내용 보시면 이번엔 삼양식품이 나옵니다. 불닭볶음면의 해외 인기가 상당하죠. 지난해 해외 매출 무려 1조 원을 돌파했다고요. 네, 역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불닭볶음면의 이제 그 글로벌 열풍인데 해외 매출 비중이 이제 80%에 이제 육박을 했고 또 지난해 또 해외 매출이 전년보다 65% 증가한 약 1조 3,300억 원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좀 지속적인 우상향인데요. 16년에서 이제 20년까지 이제 4배 가까이 올랐고요. 또 24년 처음으로 이제 1조 원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미국과 중국 법인의 이제 성장세가 이제 두드러졌다는 점, 또 두 번째로 미국 전역 월마트에 또 입점했다는 점, 또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트코와 크로커 등 주로 유통 채널에 좀 진출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삼양식품도 이제 황제주에 등극하는 것인가 많은 분들이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뭐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현재까지의 좀 추세를 살펴보면 이제 신고가 랠리가 상당히 견고하게 좀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 연말 직전 고점이었던 70만 원을 돌파하면서 오히려 좀 매물대가 없다 보니까 본격적인 탄력성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습니다. 1월 말 설 연휴 동안 이제 미 증시의 어떤 변동성으로 인해서 살짝 주춤했는데 오히려 이런 조정 구간 동안에 이제 그 돌파를 시작했던 그 지지 라인을 형성하면서 오히려 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수급도 상당히 견고한데 2월부터 외국인의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계속 좀 신고가의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적인 위축이 좀 이야기되다 보니까 방어주 성격의 이런 식품주, 음식료 쪽도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일부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그런 행보도 있더라고요. 뭐 도달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습니까?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어떤 라면과 같은 이런 거에서 넘어서서 그 소스라든가 스낵 등 좀 메가 브랜드로 또 확대되는 또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추세적인 좀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는데 작년 연말 연초에는 이제 트럼프 수혜 섹터 중심으로 이제 순환매가 나왔다면 최근에는 미 경기 침체에 따른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이제 우려 그리고 또 트럼프 관세 전쟁과 관련된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런 이제 식품 섹터와 같은 좀 방어주가 또 투자의 대안처로도 또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삼양식품도 이제 25년부터 매년 두세 개의 어떤 그 신제품을 추가하면서 이제 판매량을 이제 현재 대비 10배 이상까지 확대한다는 그런 또 계획도 발표를 이제 했습니다. 추세적으로 좀 신고가 랠리이고 또 각 이격도가 좀 벌어졌다는 부분은 다소 조금 부담스럽지만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열어두신다면 그런 지금 접근하는 것도 괜찮겠습니까? 이 부분이 또 궁금해지네요. 네,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좀 접근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추가 상승이 이제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이제 보유자분들은 이제 익절가를 상향시키면서 이제 홀딩하는 전략인 거고 이제 두 번째 컨셉에서는 이제 그 신규 매수의 타점인 건데 역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신고가 패턴이기 때문에 좀 가격 조정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즉 트레이딩 관점상 이제 눌림목을 기다릴 필요는 이제 있다고 볼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가격 기준으로 이제 그 설 연휴 후에 이런 증시 변동성과 같은 이제 조정을 줬을 때 80만 원 아래로의 이제 조정에 또 찬스가 주어진다면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양식품까지 알아봤습니다.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화제의 기업, 다음 기업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살펴볼 기업은 SK하이닉스입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기대치가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요. HBM4 12단을 발표하면서 또 한 발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HBM 쪽은 SK하이닉스가 주도권을 잡았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네, 주도권을 잡아서 이제 계속 그 선두 기업으로 가면 좋겠다고 기대를 하면서 이제 정확하게 분석을 좀 해보자면 네. SK하이닉스가 이제 HBM 시장의 선두주자가 된 거는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023년 기준 HBM 시장 점유율의 약 50~60%를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HBM3 및 HBM3E 제품군에서는 7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요. 엔비디아와 또 AMD, 인텔 등의 주요 고객사들도
이 SK 하이닉스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SK 하이닉스는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과 함께 HBM 수요가 증가할 것을 미리 예측을 했죠.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발빠르게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기술 개발을 통해서 HBM2, HBM2E, HBM3E 등 차세대 HBM 기술을 선도적으로 상용화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HBM4 12단 기술은 SK 하이닉스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HBM 시장에서의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SK 하이닉스를 추격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격차가 있으니까 그래도 안심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D램 쪽 추이를 보면 지금 낸드 플래시 가격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다. D램 쪽도 가격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기대감이 높습니다. 때문에 지금 대표주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 심리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는데요. 1분기 D램 매출 증가 1위가 삼성전자가 아니라 SK 하이닉스가 될 가능성이 또 높다고요? SK 1위가 삼성전자하고 격차가 좁혀지긴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인공지능 관련 수요 증가와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선전을 많이 했고 D램 시장 점유율도 더불어서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작년 4분기 HBM 메모리 고부가 D램의 출하량 확대에 힘입어서 글로벌 메모리 업계 전체 매출 규모가 4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매출이 전분기 대비 5.1% 증가한 우리 돈 약 16조 2,255억 원을 기록했고 1위 D램 공급업체 자리를 여전히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시장 점유율은 3분기 41.1%에서 4분기 39.3%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자, 시장 조사 기관인 트렌드포스의 분석에 따르면은 2024년 4분기 기준 삼성전자의 D램 시장 점유율은 39.3%고 SK 하이닉스는 36.6%입니다. 얼마 차이가 나지 않죠. 네. 이게 HBM의 견인 역할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2.7% 정도의 포인트까지 좁혀졌지만 이러한 추세를 고려해 본다면 2025년 1분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SK 하이닉스가 D램 매출 점유율에 있어서도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를 또는 동률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되고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두 반도체 대표주가 다시 한번 기존의 주도주로 귀환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 가능성 여부를 좀 짧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네네.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의 견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수혜주로서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인베스팅 프로에 나와 있는 애널리스트들 36명한테 물어봤을 때 네. SK 하이닉스의 적정 가치는 27만 6천 원에서 28만 원 사이, 삼성전자의 적정 가치는 7만 8천 원에서 8만 원 사이. 이런 식으로 이제 두 주가의 목표치와 애널리스트의 평가가 공통된 의견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면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두 종목을 비교해 보신다면 삼성전자가 그동안 저평가된 경우가 많이 시중에서도 투자자들한테 느껴져 있기 때문에 네. 가파르게 오르는 쪽은 아마 삼성전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대장주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화제 기업, 관심 기업, 다음 기업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LG화학입니다. 그동안 참 장기 부진이었죠. 반등 조짐이 나오고 있는데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다. 이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정리부터 해볼까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석유화학이 좀 좋은 영향을 좀 미치겠다는 좀 평가가 나오고 있고 있는데요.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약 1,900억 원으로 이제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인 약 600억 원을 이제 3배 이상 이제 웃도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좀 긍정적인 내용도 다시 하나씩 좀 부각이 되고 있는 흐름인데 자동차용 고부가 제품이 이제 견고한 수익성을 이제 유지하면서 이제 숫자에 다시 한번 하나씩 반영이 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첨단 소재 부분에서도 이제 견고한 이익 증가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거기다 중국이 경기 반등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기댈 수도 없다는 그런 또 비판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어떤 쪽에 좀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회의론도 이제 반대에서는 좀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급 과잉 상태가 이제 이번 이슈로 해서 이제 해소되지 않았고 또 중국 경기 그 반등만으로도 이제 수요 부진을 이제 완전히 타개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또 좀 부정적인 면도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몇 년간 나프타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제 화학 제품 가격도 이제 동반 하락하는 모습도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국이 큰 이제 부양책이라든가 이제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지만 이미 화학 소비는 이제 성숙 단계에 이제 직면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내수 진작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이제 발현이 될 수 있을지도 아직까지는 이제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 참가자들의 어떤 반응인 건데 LG화학 중심으로 한 이런 업종이 거의 2, 3년 동안에 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제 기술적 반등은 제한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기업에 대한 증권사의 시각도 좀 엇갈리는 모습이 뚜렷한데요. 허연한 전문가께서는 LG화학의 전망, 흐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도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이제 주력 수출 시장이 이제 인도에서의 이제 매출 확대, 그리고 또 범용 제품 축소 및 또 전기차용 충전 케이블 등 이제 고부가 그런 제품에 대한 이제 매출 확대에도 이제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이제 또 반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또 연간 이익도 약 2조 2,100억 원으로 이제 작년 2배 수준으로 이제 상승할 전망이기 때문에 좀 탄력성을 확대한다기보다는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겠다라는 평가에 충분히 이제 기술적 반등은 이제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직 지금 연초에 형성하고 있는 이런 시장 주도주의 역할로의 빠른 복귀는 불가하나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32만 원부터 이제 37만 원까지 이제 기술적 반등은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영한 허해남 대표의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많은 정보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항상 본인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